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시국이니만큼 저도 유튜브에 제 방송에 전념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출판, 그러니까 전자 출판을 이렇게 앞두고 심적인 갈등도 굉장히 심해요. 이게 글을 쓰는 거하고 제가 몇 번 경험했는데 글을 쓰는 거하고 출판을 하는 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예. 뭐 이렇게 글을 쓸 때 오자가 있어도 뭐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판을 할 때는 이거 글자가 오자가 있는지 맞춤법이 제대로 돼 있는지 띄어쓰기가 돼 있는지 점은 제대로 찍어 있는지 각주 처리는 비교적 잘 돼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출판을 할 때 위에다가 한문을 배열하고 그때 한문에 대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왼쪽에다 한문으로 몰아놓고 읽기 편하게 해서 오른쪽에 그 해석분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게 전부 다 작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출판사에서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은 제가 컴맹이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아래 한글에 대해 모든 거를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아래 한글이 상당히 현대에는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만 해도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전자 출판 같은 경우는 책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한번 책을 폈을 때 왼쪽 한번 오른쪽 거기에 대한 해석 이렇게 되면 편한데 이 또 전자책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한 3, 4일 만에 저도 지금 녹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랄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선글라스를 꼈는데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왼쪽 오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전자칠판에서 이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 쓰고 강의를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할 때는 안경을 벗지만은 그런데 그게 그 이렇게 방송에 그게 체크가 돼가지고 찍혀 있어가지고 그게 올라간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이 올린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선글라스 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 놈이 그 눈이 너무 부실 때는 이거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의사 선생님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278조문 이제 사실 이제 한 100여 조문이 남아 있는데 이제 3월 중순이면 얼핏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처음서부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특별한 저기가 없습니다. 그냥 말만 조금씩 바꾸고, 그렇지만 내용은 다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지겨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제 상당히 이제 지쳐있다라고 저도 지겹다. 이한여 씨 얘기도 알고 보면 그 얘기가 그거네.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죠. 상안에 맥이 부위 완하고,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계지탕 맥증이잖아요. 맥이 부하고 완만하다. 그러면 이거 병세가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봐서는. 근데 수족의 자원자, 손바닥에, 그러니까 수족의 그 바닥이 스스로 열감이 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표현 방법과 다르죠. 맥 부위 완하고 발열자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손바닥만 따뜻하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죠. 왜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태음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니, 태음에 연계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원래는 태음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니 이렇게 여기
써 이자를 쓸 수 있습니다. 예, 원래의 뜻은 태음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해석이죠. 누군가의 해석. 예. 태음은 태음병에 걸리면은 마땅히 신황을 발환해야 된다. 예, 황달의 증상 같은 것을 나타난다. 예. 만약의 경우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항증을 나타내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도 현도가 역접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 조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변이 자리한 자는 그런데 소변이 저절로 그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발항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역접으로 이렇게 현토를 붙인 겁니다. 예. 자, 그러다가 7, 8일에 이르러서 비록 갑자기 폭이라고 갑자기입니다. 사납다가 아니고 갑자기 번열로 인해서 하리를 한단 말이야. 번열하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번열로 인해서 하리를 하게 된다. 설사가 막 심한 거예요. 열이 있으면서 그것이 하루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차례라도 반드시 이 하리가 설사가 열로 인한 설사가 그치는 것은 여기도 써 있죠. 몸하기 때문이다. 비가가 실에서 부해가 요 부해라고 하는 건 분변이죠. 똥이죠. 더러운 분변이 마땅히 제거되기 때문에 배출되기 때문이다. 여기도 보면은 문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놈자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놈자자가 생략돼 있다. 여기에 써있자, 여기 밑에 고야자. 이거 사실은 고야자 없어도 됩니다. 그냥 야자만 써도 돼요. 이렇게 비가 실라야 부에 당거 야 일세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분 문법적으로 어떨 때는 맞추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태음에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수족이 저절로 따끈따끈해지는 것, 열이 나는 것은 수족만 난다는 거예요. 온몸이 나는 게 아니라 수족에만 특히 유난스럽게 열이 나는 때는 병이 표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 발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표기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자원도 여러분 큰 의미에서 발열이라고 그래요. 발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것은 태음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음에 연계됐다고 하는 이 사람은 왜 이와 같은 주석을 썼을까? 발항증 때문에 그래요. 발항. 황이라고 하는 건 뭐죠? 토잖아요. 토색이잖아요. 땅의 흙의 색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토니까 비위에 해당되는 거죠. 비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비장의 병을 가지고 있구나. 비장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오행배속의 개념이 후세 사람이 이 주석을 이 원문을 해석하는데 인용된 어떠한 의안이 아니라 상한론이 전수되는 과정 중에 상한론 본문에 이미 오행배속의 이론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대가들이 이렇게 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한론 해석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상한론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한론 일개의 조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해석학이 모든 한의학에 침투되어지고 변형되어졌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과신하고 있다는 것. 이미 초기에 오행배속의 이론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비장이라는 것,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글이 아니죠. 이거는 아주 간단한 글입니다. 아주 간단한 글이에요.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석가들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상한 맥부위완 수족 자원자는 자 태음에 연계된 것이 아니요 태양에 연계되었다라고 주장한들. 이거는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 여기에 만약에 이것은 태양에 연계되었다라고 막 억지 주장을 한들 이 세상에 누구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겠는가? 그냥 그러려고 하고 넘어가겠죠. 예. 여기다가 소양이라고 써도 여러분 누가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죠? 양명이라고 해도 예, 이것은 양명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태음 대신에 왜? 어쨌든 간 손바닥이 뜨거우니까 예, 양명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양병이라고 할 수도가 있죠. 누가 반박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론의 대의를 그 기준이죠. 대의를 기준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천착에 대해서 이게 바로 천착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제, 태양 이런 게 억지로 억지 논리로 끼워 맞춘 게 천착이라는 거예요. 그 천착에 대해서 막히지 아니할 자 없다. 예, 전부 다 그냥 아무런 그 의심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서 예, 우리 생각이 억지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태음은 마땅히 실황을 몸의 발항증을 야기한다는 것은 태음이라고 하는 것이 토에 반드시 속하기 때문이니 이렇게 배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황색이 예, 토에 배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죠. 이거는 정말 예, 정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죠. 예, 옛날 사람들의 이게 정말로 해석학인데 여러분 예, 이거 우리 동의보감 때에도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예. 마침내 발항으로서 태음병으로 귀속시키니 이것은 근거 없는 소리다. 예.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상한론을 공부를 하면서 또 상한론 주석을 공부하면서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 이와 같은 것들. 예. 근거 없는 것. 예. 이게 나쁘게 말하면요.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 예. 유언비어라는 것. 예. 일종의. 왜 묵은지설이 예, 나쁜 거냐? 우리가 한 1년 뒤에 서전을 보면은 서전을 같이 공부를 하면은 통치에 있어서 예, 세상을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묵은한 소리라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쩌죠, 여러분? 예. 정말로 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자들 예. 정론지라고 하는 자들이 앞다투어 예. 올바른 팩트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가공해가지고 근거 없는 거 국민들을 편가르고 지역과 종교와 예, 남녀와 이런 것들을 편가르게 하면서 갈등을 조장시키죠.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 우리 한국 내에 대한민국 내에 시스템이 붕괴되면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근거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선전선동과 같은 거죠. 예,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보기가 싫어요. 역겹고. 예, 너무 지나쳐요. 예. 그러나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 그 서로 적대감의 어떤 감정은 예, 거의 폭발 직전이고 제가 얼마 전에 대학을 강의했을 때 예, 우리나라는 정말 준내전 상태다. 이게 잘못하면은 여러분 정말 잘못하면은 실질적으로 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나 저는 예, 합리적으로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쪽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한약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언비어, 묵은지설, 황당무계. 황당무계라는 말 요즘에 많이 쓰죠. 그 장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 황당무계한 말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이게 상한론 원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세 주석가들은 어떻게 했겠죠? 얼씨구나, 좋구나. 그래가지고 10배, 100배, 1000배의 글들이 모든 한의학 서적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에 한의학을 공부하는 순간서부터 이미 우리는 정신이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무심결에 이미 전부 다 세뇌되어서 아무 감정이 없어요. 이게 왜 잘못되어 있는 건지, 이게 아주 위험한 말인지. 예. 의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젊은 의사들이, 양방 의사들이 바로 이런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맥이라든가, 예. 위가실, 위기불알, 불악, 비가실, 비위약, 이와 같은 말. 여러분, 이것은 입증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입증 불가다. 입증 불가다. 예. 우리 한의학 용어는 대부분이 입증 불가예요. 그와 같은 용어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그것이 마치 한의학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해 왔다는 거. 이것은 전부 다 추론의 이치다. 예, 추론적인 말이다. 예, 이와 같은 말에는 전부 다 일부는 개연성이 있어요. 일부. 그러나 과학시대라고 하는 게 뭐죠? 요즘 젊은 애들한테, 젊은 한의사들, 20대, 30대한테 이런 말들을 아무리 강요를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아이고, 이것도, 아하, 이것도 큰일 났네. 아, 이거 참. 예, 죄송합니다. 아, 뭐를 코드를 잘못 눌렀더니 그냥 또 예,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중경유법의 반대적인 그런 것이다. 예, 중경이 어떠한 글을 남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그 옛날에 글 쓰는 거에 비교하면은 중경이 어쩌면 글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중경이 남겨놓은 말들을 제자들이 간략하게 기술하지 않았는가. 그와 같은 것들을 왕숙화가 모아가지고 편집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경의 유법과 위배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저와 같은 만류의 사설들이 조문에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역대 주해가들이 그와 같은 것들, 이런 말들을 아주 즐겨 들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 받아들인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부연 설명까지 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조 대의하면 중경의 대의에 깊이 조예를 갖지 아니하면 그 누가 능히 그 잘못을 알겠는가. 여기는 요 말은 여러분 맹자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조지 도자는 욕기 자등량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심조지 도자는 도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깊이 중경서 대의에 깊이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가 능히 이와 같은 글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중경이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증주의에 의한 글쓰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세상이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황제 내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경의 실증주의 그와 같은 글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문과 영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한론의 문제는 상한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의학 전체로 다 파급되어졌다. 그것을 상한론에서 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규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세의 금원사대가 명청시대의 많은 어떤 서적들을 보면은 전부 다 여러분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 279번요. 본래 태양병이언을 이렇게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후에 어떠한 것을 잘못 치료하고 나서 후회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된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본래 태양병인데 의사가 도리어 합법을 써서 이게 벌써 잘못된 거죠. 태양병이면 여러분 해기지제나 발안지제를 써야죠. 왜 합법을 씁니까? 예. 이것으로 인해서 복만 시통자는 배가 가스가 차고 때에 따라서 아픈 것,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는 얘기죠. 시라는 것은 계지, 가, 작약탕으로 치료하고 여기에 이것을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평본에는 태음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상한론에는 이게 정문으로 되어 있죠. 대실통자는 이 말도 문제가 있어요. 대실통자는 이거 또 왜 이러지? 참. 왜 이렇게 자꾸만 며칠 만에 했더니 그냥 제가 자꾸만 코드를 잘못 넣어가지고 이렇게 흐름이 조금 깨졌습니다. 대실통자는 대실통자는 계지에다가 대왕을 더한다, 첨부한다. 자, 요 본문은 본래 태양병인데 의사가 반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복만 시통자는 그냥 계지가 작약탕으로 치료하고 대통자는 계지가 대왕탕으로 치료한다. 여러분 여기 이 실은 왜 썼겠습니까? 대왕 때문에 쓴 거예요. 대왕 때문에. 자, 이 조문은 원래 일체의 병증에 그냥 합법을 썼는데 예상치 못한 괴병의 목격을 하고 이에 문을 바꿨다. 이걸 객문이라고 합니다. 문을 바꾸는 거예요.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본래 태양병, 반하지, 인이 복만 시통자, 속 태음야라. 원래 여기 본자와 반자의 가히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지난날에 내 치료가 잘못됐다. 후에 막급하는 우리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 자, 글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의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내가 실수를 했다. 이거를 살펴보고 표리와 허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에 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을 썼어야 되는데 무조건 덮어놓고 합법을 썼더니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자와 반자에 나타난 거예요. 만약의 경우 복만 시통자가 태음에 속한다고 하면은 이 가장법이죠. 하면 또는 인된 복만 대실통자는 양명에 속하는가. 이게 바로 명분의 해석입니다. 명분적 해석.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는 것. 복만 시통은 태음이 병이고 복만 대실통자는 그러면은 뭐가 되죠? 양면병에 속합니까? 대왕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명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병증의 경중에 따라서 작약만 더할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조금 그냥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아프다 그럴 때는 대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알게 되죠. 이 계지탕은 비교적 온제거든요. 따뜻한 약성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대왕을 더한다는 거. 이건 정말 요즘의 말로 하면은 정말 그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면은 이렇게 못합니다. 쉽게요. 저는 이런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래요. 옛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랄까 생각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았구나. 걔 어떻게 계지에다 대왕을 집어넣지? 분명히 계지탕은 비교적
허증에 쓰는 약이고 대왕은 실증에 쓰는 약 아닙니까? 이와 같은 구분법이 계지탕은 비교적 표허증, 대왕은 이실증에 쓴다. 이것이 여러분 다 명분입니다. 예.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우리가 선입견념을 가지고서 상한론을 보는 거예요. 이것조차 의심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계지탕에 대왕을 집어넣은 것이 얼마나 쇼킹한 사건인지 모르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한론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됩니다. 의심을 하셔야 돼. 아니 어떻게 계지탕에다가 대왕을 섞지? 왜? 계지는 비교적 허증에 쓰는 약이고 대왕은 실증에 쓰는 약인데 어떻게 허실의 약을 같이 합해서 쓸 수가 있는가? 후세방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이게 더 원형에 가깝다는 거. 그러니까 후세 가면은 명분이 발달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 전부 다. 여기에서는 양명에 귀속한다는 말은 분명히 없죠. 이거는 제가 이 실자는 결국은 대왕을 쓰기 위한 구실이니까 금계유락에 보면 아주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을 하셔야 돼. 어떻게 계지탕에다가 대왕을 첨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심지어는 인삼에다 대왕하고 망초까지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상한론 처방에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허실도 구분하지도 않습니까? 상한론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경학전서 읽고 상한론 보면 이해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 명분의 오류를 알고자 할진된 명분의 오류를 알고자 할진대 일종의 가정법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무슨 글자를 써야 돼? 약자를 쓴다든가 약지기 명분지 그리고 여기에 호자 어조사 호자 이렇게 쓰는 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다 보면요 그런 거 안 써도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 현도를 뭐뭐 하고자 할진된 하려면 계지탕은 자 전적으로 오로지 태양병을 유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오로지 태양병만을 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명분에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한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육경변증을 정말 아주 중요한 거로 보기 때문에 비록 대실로서 대왕의 구실로 삼으나 이 실자는 후세 사람이 억지로 보충해 놓은 말이다 이런 소리죠. 계지가 작약탕증은 알고 보면 촉진시 우리가 복부를 촉진할 때 그 손바닥에 느껴지는 저항의 그 감각과 복통의 그 호소가 아직 계지가 대왕탕증에 미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볍고 견딜 만한 거 이런 정도를 그냥 계지가 작약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엿을 집어넣으면 소곤준탕이 되잖아요. 이렇게 복직근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물론 어린도 있습니다. 복직근이 구련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복직근이 여러분 구련이 됐다는 게 뭐죠? 복부에 살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랐다는 거예요. 몸이 말랐다는 겁니다. 복직근이 구련됐다는 거는. 제가 경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몸이 마른 사람들, 어른 가운데도 몸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우리가 그 피하의 지방도 보통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경우예요. 그런 게 이런 사람이 계지탕이 아주 좋다는 거. 거기에 이런 거 심할 때는 작약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상당히 통증이 여기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경우는 대왕을 쓸 수가 있다는 거. 몸이 말랐는데도 대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직근이 구련하고 복강이 다소 공허하다. 복직근이 분명히 구렸는데 눌러보면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다소 얼마간에 비어있는 느낌이 있을 때 정말로 빵빵하면 여러분
이거는 양명증으로 해서 승기탕 종류를 써야죠. 개지탕 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지가 대왕탕증은 그 결독 실만해야 결독이 실하고 만해서 저항감과 압통이 심한 경우에 쓸 수가 있다. 예. 이건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지가 작연탕이라든가 개지가 대왕탕 같은 경우 어른들, 노인들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종종 있는 증상이에요. 없는 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직근이 구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건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이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서 근육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지탕에다가 백작약을 가미해서 쓴다는 거. 몸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엿을 써야 되죠. 엿이 없으면은 원육같이 단맛을 나타나는 거 합방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 눌러봤더니 안진을 했더니 복통이 그 복통의 경과 중에 따라서 작약을 가하고 대항을 가한다는 것은 옳지만은 때때로 아픈 것은 태음에 속하기 때문에 허복만이니 작약을 가하고 이게 바로 기존의 주석가들이 해놓은 말이에요. 대실통은 양명에 속하기 때문에 실복통이니 대항을 가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이와 같은 것은 자꾸만 여기에도 태음과 양명이라는 1차 명분이 있죠. 그 다음에 허복통, 실복통이라는 2차 명분이 있잖아요. 그냥 병증의 경중을 가지고서 그래서 의사의 감각이죠. 이것은 벌써 자꾸만 명분으로서 해석해 놓은 거잖아요. 태음에 속한다, 양명에 속한다, 허복통이다, 실복통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 이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유명한 말이죠. 이런 말. 설령 우리가 중경의 같은 자질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복통을 진찰하는 데 있어서 복진하는 데 있어서 그 강과 약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실 관계를 알지 못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것은 허복통이야.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의사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표현을 달리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허복통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허복통이야? 이거 실복통이지. 그거 감각의 차이입니다. 뭐는 맞고 뭐는 틀리는 게 아니에요. 개지가 작약탕을 써보고 안 들으면은 거기다가 개지가 작약 거기다가 대왕을 첨부해 쓸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그 실복통은 분명히 통증이 더 심한 거죠. 그 시복통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글을 비교적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조문은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또 오래간만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옆에도 보면은 매뉴얼 키보드가 있어요. 이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여기로 갔네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서 해오다 보면은 밑에 거를 잘못 누르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엉뚱한 게 막 나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녹화를 또 잘 해놓고 잘못 눌러가지고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녹화가 중간에 이렇게 조금 약간 몇 초 정도 끊겨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냥 진행했습니다. 상한농 강의도 여러분 거의 3분의 2가 넘어가고 이제 후반전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루 그 조문이 막 2개, 3개, 심한 경우는 5개 조문을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공부한 조문은 비교적 중요하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면이 많다는 것. 어떻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계지탕에다가 대왕을 쓸 수 있는 발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럼 우리가 지나친 명분 논리에 이미 빠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
예,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예. 예,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계지탕에다 대왕을 집어넣는다는 거, 그 처방을 보고 처음에는 뭔지를 몰랐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상한어를 이해했다고 그랬는데 떡크덩 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금교율학에도 이런 조문이 나오죠. 예.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한의학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참 극복하기 어려워요. 예,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충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거의 후세방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의사 대부분이 거의 죄송한 얘기지만 8, 90%는 대왕조차 쓰지 않는다는 거. 부자는 비교적 많이 씁니다. 예, 저는 대왕과 부자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용기를 내고서 예, 어떤 사람은 약 빈정거리는 분이 있어요. 예. 야, 그거 상한노, 그 약도 저기 세고 독하고 그런데 요즘에 안 맞아. 현대 사람들 그거 안 먹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의학이 망한 겁니다. 예. 한의학의 영역이 그만큼 축소된 거예요. 예. 자, 오늘 강인의 역사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